과인사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포맨의 정래진입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과 함께 AI 투자 계획 확대 계획을 내놓으면서요. 반도체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2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는데요.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 7,000선을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 역시도 5% 넘게 올랐습니다. 다만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국제 유가의 상승, 그리고 빅테크들의 AI 투자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은 변수로 보입니다. 시장의 입맛을 사로잡은 제철 재료는 무엇인지, 그리고 내일장을 위한 레시피는 무엇인지 주식 한 상 지금부터 맛있게 차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은 셰프로 변신하신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주식 한 상 기다리고 계실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좀 오랜만에 좀 가볍게, 마음 편하게 좀 인사를 좀 드립니다. 자, 어제 상승 사이드카가 나왔다가요, 보합까지 밀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권까지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어제 트라우마가 좀 있었죠. 이러다가 또 밀리는 거 아니야? 그럼에도 종가까지 오늘은 오전장 변동성까지 확인하고 좀 씩씩하게 밀어 올렸고요. 또 특히나 삼전 닉스. 오롯이 반도체주에 기대서 지수만 또 반등하는 흐름이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박스권에 박아놓고 시장에 두루두루 여러 가지 업종군들이 상승해주고요. 테마적으로도 어제는 로봇주들, 오늘은 뭐 태양광, 뭐 이러한 대체 에너지주들 시장의 순환매까지 돌아가서 양적인 상승보다는 질적인 상승. 앞으로도 보세요. 아마도 장이 반등이 나올 때 오전장인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6, 7% 뜨고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다. 그러면 어제처럼 올라가다가 확 꼬꾸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등폭이 제한되는데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훨씬 많은 질적인 상승이 장 초반에 나타난다. 그거는 안 부러지는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시장 상승 지수만 보는 게 아니라 오늘 가다가 또 어제처럼 꺾이는 건지 아니면 단단하게 종가까지 가는 건지 양보다는 질로 확인하시면 되겠죠. 시장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상승 속에서 또 중소형주들의 약진, 또 뭐 상반기 반도체주들 쏠림의 완화, 시장이 조금씩 정상화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첫 술 굉장히 맛있었죠. 정말 기다렸던 반등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맛있는 한 상으로 여러분들 두 번째 숟가락까지 띄워드릴 테니까요. 오늘 한 시간 또 저랑 같이 맛있는 레시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인 전략을 요리하기 앞서서요. 지난번 셰프님께서 정성껏 차려주셨던 공략주 한 상, 과연 수익이라는 맛을 제대로 냈을지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동의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SGC 에너지, 오늘 상한가라는 매운맛을 제대로 보여줬는데요. 전 사업 부문에서 수익성이 개선이 되면서 상반기 영업이익 80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 주간 50% 넘는 화끈한 수익률을 완성했네요. 이어서 HD 현대 마린솔루션인데요. AI 데이터 센터의 확산으로 중속 엔진의 수요가 늘면서 HD 현대 마린솔루션의 수익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AI 모멘텀이라는 감칠맛이 더해지면서 한 주간 22% 넘는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급등락을 오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원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코스닥은 장중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님 이제 앞서서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확산이 되면서 질적인 상승이 나타났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시장 맛평가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변동성은 정말 이런 장은 본 사람이 네.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최초니까요. 네, 뭐 금융위기 때도 없었고요. 또 이 코로나 때 팬데믹 때도 이런 건 없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2번 발동, 네. 사이드카 오늘까지 12회 네. 발동되는 7월 코스피 역대급 롤러코스터가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는 일단은 잠깐 화면을 보시면 31%가 밀렸습니다. 즉 지난 6월 19일이죠. 그죠? 6월 19일부터 쭉
빠졌어요. 반도체주들 특히나 이 구간에서 주도주였던 삼성전자도 30%, 하이닉스 40%, 뭐 LG노텍, 삼성전기는 50%까지 반토막 났다가 지금 지금 한 2, 3일 동안 10%가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더 심하죠, 그죠? 쭉 밀렸다가 반등 줬었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발동됐죠? 레버리지 ETF 출시 다음부터 그냥 다이렉트로 수직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거래가 완전 죽어버렸죠, 그죠? 그러면서 40%가 빠졌다가 일단 8%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일단 이거를 놓고 기술적 반등은 하락폭의 3분의 1 수준을 낙폭과대 반등,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고요. 하락폭의 2분의 1을 모멘텀 반등이라고 합니다. 물론 오늘 반등이 내일 이어질지 또 8월에 좀 더 나아질지는 아직은 모릅니다만 일단은 이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3분의 1은 와줘야 기술적 반등이 완성되고 만약에 3분의 1까지 왔다가 꺾이면 연말까지도 장이 힘들어질 수 있구나. 반도체 랠리가 일단은 뭐 한번 꺾일 수 있구나. 올해는 여기까지구나라고 연말 장세를 뭐 하고까지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2분의 1까지 뭐 온다라고 치면 만약에 뭐 8,000선까지 8,500선까지 온다라고 치면 정말 연말 만장세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지금 이 반등을 놓고 뭐 설레발 칠 필요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점은 일단 3분의 1까지는 가보자. 저는 일단은 이번 극한의 쏠림 현상에 대한 이 벌은 충분히 받았다. 그래서 낙폭에 30% 빠지고 40% 빠졌죠. 양시장 모두 최근 낙폭에 한두 달 낙폭에 3분의 1까지는 8월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고 매매를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매매 수도 좀 늘려보시고 해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려보겠고요. 자, 일단 시장의 선장. 자, 시장의 선장은 누구예요? 일루가 방향이 퀴를 쥐고 있는 사람은 꼭 하나겠죠, 그죠? 올해 상반기까지 앵커님 선장은 누구였죠? 올해 올해 상반기까지 반도체를 누가 이끌었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죠. 네, 선장은 그건 배지요. 네. 그거를 선장 배를 몰고 간 사람은 개인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역대급 예수금과 네. 역대급 ETF와 물론 뭐 반도체 ETF 레버리지가 출시되면서부터 지금 굉장히 또 고생을 합니다만 네. 선장은 개인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 좋은 배가 일단 지금 흔들리고 있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배 운전을 잘 못하네? 선장 바꿔. 이렇게 된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상반기 이제 지수가 7월 6일부터 이제 8,000선이 깨지면서 이제 7,000, 6,000 시대가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누가 사죠? 개인 투자자들만 계속 샀죠, 그죠? 개인 네. 투자자들 막 외국인 필요 없어. 외국인들은 보유하고 좋고 싫고를 떠나서 보유하고 있는 가치가 계속 늘어나니까 지분율이 계속 팔아도 물이 계속 채워지니까 지수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거 뭐 어쩔 수 없이 팔았던 거고 연기금도 마찬가지죠. 나는 사지도 않았는데 막 목에 차는 거예요. 물이 막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도 막 매도 리밸런싱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지수가 내려가면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레벨 다운 자체가 되면 외국인들도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공간, 룸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 리밸런싱 한다면서요. 목에 다 찼다면서요. 아니요. 지수가 빠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니까 연기금 리밸런싱 할 이유가 없어요. 연기금 많이는 아니에요. 팔 때는 뭐 2,000원, 3,000원씩 파는데 많이는 안 삽니다만 일단 하방으로 치고 누르진 않는다. 하방 주체가 연기금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로 이제 전환이 됐죠. 그죠? 매도로 전환이 됐고 외국인들은 이제 막 팔다가 개인과 완전 반대죠. 이제 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수급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시장의 배라는 선장이 이제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외국인이 사면 주가가 오르고 개인이 사면 주가가 내릴까요? 아니에요. 이 둘의 싸움은 어찌됐든 간에 이 외국인들은 포트를 비워놨던 거에 대한 지수가 레벨 자체가 다운되고 환율도 내려가면서 좀 고간을 좀 채우는 식의 일단은 이렇게 좀 무지성, 프로그램성 매수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좀 더 확률 높게 도대체 누가 사야 오르는 거야? 누가 팔면 내리는 거야?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투신입니다. 자, 투신.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캐스팅 보트라 그러죠. 둘의 표가 비슷할 때는
한두 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선거를 치면 이 결정권을 가진 사람 캐스팅 보트를 치면 지금 시장의 캐스팅 보트는 투신이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투신권이 일단 5천억 이상 산다. 자, 매수가 들어옵니다. 매수 들어오죠? 매수 들어오죠? 매수 들어오죠? 매수 들어오죠? 매수 들어오죠. 이날은 자, 무조건 지수가 자, 오르죠. 그죠? 투신 매수 들어오는 날은 100% 오릅니다. 그죠? 반대로 투신이 5천억 이상 파는 날은 5천억입니다. 5천억 이상 파는 날 여기 6천억이죠. 400포인트 빠이죠. 자, 여기 1조 6천억 팔죠. 600포인트 빠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투신권이 여기서 8,600, 5천억 이상 팔죠. 390포인트 빠지죠. 그죠? 투신권이 5천 아침에 투신 이건 결과론적인 게 아니죠. 아침에 딱 보면 사이즈 나오잖아요. 투신권 파는지 안 사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오늘 5천억 이상 팔겠다가 안 팔겠다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시장을 보실 때 자, 시장의 캐스팅 보트 누가 갖고 있다? 외국인과 개인 투자들의 이러한 손바뀜 속에서 캐스팅 보트 투신이 갖고 있다. 투신이 오늘 5천억 살 것 같다. 공격, 매수. 아시겠죠? 반대로 투신이 오늘 5천억 이상 까는 날이다. 매도하는 날이다. 아, 손절. 도망가야죠. 일단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 시장에 지금은 투신권, 그죠? 무조건 투신권. 얘네들은 이제 쫄개들이고요. 사모펀드나 보험애들은 수량 자체가 크지 않아서 여기에 이제 얘네를 추종하는 매매가 있고요. 일단 방향타는 투신이 시장을 당분간은 이렇게 왔다 갔다 방향을 내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당분간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상반기는 개인이었잖아요. 이건 영원불멸한 법칙이 아닙니다. 또 언제든 바뀔 수 있겠죠. 그죠? 당분간은 최소 지금 치수 600포인트대, 700포인트대 넘나드는 구간에서는 캐스팅보트 수급의 주체는 투신이다. 매수 규모는 5천억 이렇게 딱 픽스해 놓고 여기를 만약에 3천억 산다. 들어오르겠죠. 3천억 판다. 들 빠지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5천억을 일단 딱 이렇게 픽스해 놓고 이 가격 내에서 상승 하락폭 범위를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수급은 좀 봤고요. 중동 전쟁은 뭐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중동 전쟁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습인데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시 이게 격화되나 하면서 시장이 흔들렸다가 네. 지금은 또 다시 잠잠해진 것 같아요. 네, 저도 모르겠어요. 네. 네. 누군가 이 답을 아는 사람 뭐 트럼프밖에 없겠죠. 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시기에 제가 앵커님한테 물어보면 제가 뭘 알면 알려드리겠는데 네. 모르겠어서 일단 현상만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어떤 시기냐면 뭐 다 아시는 내용 빼고 미국에서는 곡괭이산을 곧 타격한다고 합니다. 곡괭이산 이게 뭐지? 도대체 왜 자꾸 뉴스에 곡괭이산이 나오지? 뭐 이란이 계속 때리는 거는 뭐 알고 있고 미국 군인이 전사해서 뭐 이런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곡괭이산 도대체 뭐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일단 트럼프는 뭐 되게 공격적인 얘기는 아니 너네 나라를 원시 국가로 만들어 원시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얘기가 어디 있어요? 어쨌든 간에 뭐 호르무즈 해협 선박 하나 공격해? 그러면 니네 교량 발전소 민간 시설 하나씩 폭격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죠? 이란은 뭐 계속 우리는 안보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떤 인프라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야. 우리가 석유를 못 팔아? 어느 나라도 석유를 팔 수 없을 것이야. 하면서 뭐 이 정도는 우리가 흔히 보는 말싸움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봤던 거고. 그리고 또 국무장관은 뭐 계속 우리는 협상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파키스탄도 뭐 그제 나온 뉴스죠. 휴전 국가들, 중재 국가들은 10일 이제 휴전 다시 하자. 이전에는 했던 내용들 일단 다 물리고 어쨌든 다시 전쟁을 한 것 같으니까 휴전하면 다시 10일 하자. 뭐 이렇게 중재를 나서고 있습니다. 되게 파는 변한 건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키는 저는 좀 여기서 더 가면 문제가 된다. 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을 한 것 같고 사상자가 많이 나온 것 같지만 자, 이란은 한 53명 정도 사망하고 590명 정도 부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폭격을 때렸는데도 불구하고요. 그죠? 미국 전사자는 18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계속돼서 여기서 공 하나씩 더 붙어 보세요, 이제. 그죠? 전쟁이 조금 더 가서 공 하나씩 더 붙게 되면 이제는 서로 발을 못 뺍니다. 전사자가 늘고 하면 이건 진짜 전쟁이잖아요. 이거는 거의 지상전 수준이잖아요. 그죠? 그럼 지난 뭐 걸프전처럼 이라크 전쟁처럼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늪입니다. 여기서 공 하나 더 붙으면. 그래서 여기쯤에서 둘 다 이 사실을 저도 아는 사실을 자기네들 모르겠어요. 이쯤에서 일단은 더 이상의 이제 무력 충돌은 강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마지막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도대체 이 후티 얘기가 왜 또 나오냐. 그러니까 여기거든요. 예멘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 호르무즈가 25% 정도 여기서 원유 운송 비중이 있고 아시는 거 없고요. 그리고 여기 바브 알만다마 해협 좀 발음이 어렵습니다. 여기가 한 12% 정도 됩니다. 이거 합치면 거의 40% 가까이 돼요. 이거 두 개 딱 틀어 막으면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여기 막고 여기 막으면 호르무즈 막으면 여기 막으면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서 가야 돼요. 희망봉 여기 아프리카 희망봉이거든요. 희망봉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막으니까 여기 지하 수송로를 통해서 사우디에서 이렇게 떠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보냈거든요.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것도 못해?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본 한 3주 정도 더 걸린다라고 해요. 그죠? 돌아가는 비용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겠죠. 두세 배 정도 증가한다고 해서 최근에 해운주 잠깐 뭐 주가 급등하기도 했지만 유가가 이제 다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불편하다. 전쟁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쟁이 약간 좀 스탠드하게 다시 한번 좀 교착 상태로 갈 것 같은데 지난 한 5월 정도, 5월 초 정도로 공습도 굉장히 세지 않고 사상자가 막 나오는 수준은 아니고 유가도 어느 정도 또 올랐죠 다시. 그래서 여기서 좀 스테디하게 또 $100를 돌파하지는 않고 교착 상태로 7월은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일단 지금 나중에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다른 거에 조금 신경 쓰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시 국내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진짜 이런 얘기 나오면 정말 거의 다 온 거예요. 하락에. 소멸? 이제 막 그런 얘기 나오죠. 코스닥 왜 이럴 걸 만들어가지고 그냥 합치자 코스피랑 그죠? 합쳐버리자 두 개 시장. 굳이 나눌 필요 뭐 있어? 이런 얘기가 처음 나온 걸까요? 아니요. 코스닥이 이렇게 약세를 보일 때마다 정말 볼멘 소리로 정말 극단적인 얘기가 없애라, 그렇죠? 합쳐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가 되면 뭐 거의 끝물이더라고요. 그죠? 하방의 끝물. 자, 다니엘 레버리지 쏠림 이후 그때도 여기서 말씀 좀 드렸죠. 여기였어요. 여기까지 빠졌습니다.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냥 수급의 쏠림 현상이 왜 이렇게 수치적으로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5월 27일까지 그래도 14조, 15조 원은 코스닥의 거래량이 있었어요. 근데 지난 21일에 보니까 4조. 아니 단일 레버리지 인버스 16종 상품이 일평균 거래대금이 11조입니다. 이 삼전 믹스 레버리지 거래량의 코스닥 그 종목 전체 1,600개 종목 전체의 거래량이 5조가 안 된다니까. 반도 안 돼요. 그죠? 이게 무슨 시장입니까, 이게. 그죠? 그러니까 없애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된 거죠. 그죠? 또 하나 더. 이거 굉장히 좀 아픈 사실이죠. 바이오 순환 시대. 코오롱 티슈진이 골관절염 치료제 TGC 미국 임상 첫 번째 시도 실패. 지금 하한가 빵빵빵. 야, 도대체 뭐야? 그죠? 세 방 하한가 갔고요. HLB 세 번째 보완 요구 소환이 왔고 삼수에도 실패했고요. 펩트론은 뭐 이 GLP 계열 물질이 제외됐다. 한 번에 맞는 거 아니었어? 이거 일이랑 했던 거 아니었어? 하면서 펩트론도 주가가 굉장히 크게 시장에 굉장히 상징적인 종목들 대장주들이 지금 다 수직으로 주가가 내려앉으니까 코스닥은 진짜 뭐 두 개가 시총상이에요. 바이오, 2차 전지. 그나마 올해 반도체가 올라와서 명암 좀 들이밀고 로봇주들 명암 좀 들이미는 거지. 원래 전통 강자 두 개잖아요. 그죠? 2차 전지도 이미 박살나 있고 여기 코스닥 바이오까지 그냥 탁 주저앉아 버리면서 밸런스가 완전 붕괴된 거죠. 그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럼 뭐 개선이 되는 여기서 왜 제가 바닥이냐고 말씀을 좀 드리냐면 자, 레버리지 ETF 이것 때문에 빠졌다 그랬잖아요. 거래량을 얘네가
빨아가서 뭐라 그래요 지금? 아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서 트리클 다운 넘치는 물이 땅을 적신다. 낙수 효과라 그러죠. 그러면 소부장이 같이 올라와주고 전체적으로 올라와주는 대형주가하고 중형주가하고 소형주가는 낙수 효과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빨대 효과. 다 빨아간다고요, 그죠? 이게 지금 빨대 효과라 그러죠. 낙수 효과는커녕 빨대 효과. 그러면 코스닥이 살아나려면 일단 이 레버리지 ETF가 관심도가 떨어지고 거래량이 줄어야겠죠. 그래야 다시 일로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현실화 될까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이 추가 대통령도 계속 얘기하고 있죠. 자, 고객 예탁금 3천만 원으로 올린다. 1,000만 원, 3천만 원. 저는 한 2억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어찌됐든 3천만 원. 일단 대응은 안 돼요. 대응은 뭐냐면 기존에는 1,000만 원, 300만 원만 있고 주식으로 주식 한 700만 원은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 현금 주식 1,000만 원 있으면 계좌에 1,000만 원 있으면 현금 비중 30%, 주식 비중 70% 그러면 할 수 있어요, 그죠? 무조건 합쳐서 1,000만 원만 있으면 돼요, 그죠? 대응 안 돼요. 근데 이번 주식에 700만 원 있다고 안 됩니다. 무조건 현금 3천만 원, 무조건 픽스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신규 상장 안 됩니다. 이제 레버리지나 ETF 신규 상장 안 되고요. 광고 안 돼요. 저도 아파트 요새 엘리베이터마다 계속 ETF 막 레버리지 ETF 광고하던지 그거 안 돼요. 그리고 뭐 크게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10,000원짜리 그럼 막 짤짤이 하지 말고 20-30만 원씩 해 이제 20가 이것도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거 갖다가 지금 레버리지 ETF가 조정을 끝내고 될까요? 아니요. 저 이게 왜 말씀 좀 드리냐면 시장은 자연적으로 정화작용이 있어요. 왜 그러면 지금 레버리지 ETF 거래량이 줄까요? 신용 비중이 줄까요? 맞았잖아요. 두들겨 맞아봤잖아요. 이제 못 덤벼요. 크게 맞으니까 못 덤비는 거면 선빵 맞은 거거든요. 그죠? 이제 함부로 달려들 수 있어요? 마이너스 70% 맞아봤는데 그런 거예요. 그죠? 만약에 다시 올라간다 해도 이제 정부에선 이런 얘기만 슬슬 흘려주면 됩니다. 마치 환율 잡듯이 우리는 환율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가 카드가 돼 있습니다. 진짜 환율 시장에 막 돈 풀어서 개입해봐요. 가만히 있어요. 미국이 환율 조작국이라고 난리치죠. 그런 게 아니라 정부가 할 일은 대책을 계속 이렇게 세우면서 계속 뭐가 더 있어? 뭐가 더 있어? 뭐가 더 있어 하면서 계속 뉘앙스만 계속 풍겨주면 돼요. 야, 니네 전문 투자자만 될 거야.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전문 투자자는 이 금투협회 등록해야 됩니다. 의사, 변호사, 자산 5억 이상 일단 있어야 되고요. 뭐 이렇게 굉장히 복잡해요. 이런 방안도 있고요. 갭 축소, 레버리지를 2배나 1.5배로 낮추자. 뭐 이런 방안도 있고요. 쿨링오프 제도. 그러니까 이 쿨링오프 제도는 우리가 30분간 30분마다 거래되는 종목 있죠, 그죠? 주가 급등하는 종목들, 투자 경고받은 종목들, 쿨링 오프 그리고 일시 중단,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 주가가 막 급등하면 멈춰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ETF 거래는 이제 좀 많이 줄 것 같아요. 레버리지 ETF는 자연적으로도 줄지만 이렇게 이 자생작용이 있을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하지 마시라 그랬잖아요. 이거 음해복리. 자, 레버리지 ETF가 갖고 계시면 음해복리가 나온다는 건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갖고 있으면 그냥 녹아요. 슬슬슬슬슬슬. 그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좀 드렸죠. 자, 그러면 이 인버스 레버리지 있잖아요. 그건 올랐을까요? 인버스 레버리지요? 내리지 않았을까요? 아니, 레버리지 ETF가 마이너스 70%면 인버스는 올랐어야 되잖아요. 조금이나 네. 30%라도. 네, 아니요, 걔도 빠졌어요. 같이 내렸어요. 같이 내렸어요. 네. 인버스도 빠졌.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레버리지 ETF가 60% 70% 빠졌으면 인버스가 60% 올랐어야 되잖아요. 아니요, 얘도 내렸어요. 갖고만 있으면 그냥 변동성이 녹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음해복리 효과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레버리지 ETF는 좀 조심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신용이 바닥입니다. 이제 정말 많이 줄었어요. 코스닥, 코스피 신용 비중이 쭉쭉쭉쭉 줄어드는 모습 보이죠? 코스피는 그나마 덜 줄었어요. 좀 더 줄어야겠죠? 코스닥은 거의 30%, 3분의 1 토가 났어요. 다 반대 매매 이번에 다 당했어요. 그죠? 자, 시장은 잔인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개인들 신용 물량들 투매, 눈물 이런 물량 받고 올라가는 게 이 시장에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들 뭐 잔소리처럼 들리시겠지만 레버리지 ETF 하지 마시고 신용 미수 쓰지 마시고 그죠? 요것만 잘 지켜도 테마주 조심하시고 이것만 잘 지켜도
이 시장의 변동성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주식을 만기 없는 콜옵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좋은 기업은 다시 시장의 이 라이어인 시장의 거짓말을 이겨내고 다시 본 회복력을 보여고요. 우리는 그런 종목들을 제가 계속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드릴게요. 그죠? 상하지 않은 음식들, 또 좋은 재료들 계속 지금 굉장히 많아요. 주가가 널브러져 있는데 그냥 쭉 그냥 뽑으면 보양식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 많이 드릴 테니까 종목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글 실적 발표는 넘어가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면 그냥 많이 벌었는데 쓴 게 더 많아서 이거는 항상 스포츠도 그렇지만 주식도 기록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몇 년 만에 뭐 최초, 역대 이런 거. 2004년 상장 이후에 처음으로 FCF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됐다고 해요. 이거 많이 썼다라는 거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마이너스 한 3% 정도 빠졌는데 실적 코실적 내놓고도 근데 캐펙스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적이 좋았는데 앞으로 좀 줄여야겠어? 돈 맛이 좀 보이네? 이게 아니라 우리 더 쓸 거야. 그죠? 우리는 이런 얘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돈을 쓰느냐 덜 쓰느냐에 관점이 맞춰 있잖아요. 더 쓴다고 했으니까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일정은 뭐 크게는 없습니다. 이번 주는 뭐 알파벳 실적 봤으니까 테슬라 실적 봤으니까 일단 패스고요. 다음 주가 진짜 중요합니다. 다음 주가 정말 마의 한 주. 뭐냐면 후반부터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있고요. 그리고 애플, 아마존 실적이 있고요. FOMC 회의 있고요. 그죠? 이것만 잘 지나가 봅시다. 그죠? 그래서 8월 반등장을 제가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좀 흐름들, 시장의 흐름들까지 잘 체크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공부하는 곳에서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알파벳과 테슬라의 실적 발표에 이어서 다음 주에 있을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에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 시장의 제철 재료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유가부터 애국 테마까지도 지금 맛봐도 될 재료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지난 방송에서 특히나 애국 테마 잘못 건드리면 청산가리 먹는 거다 이런 네. 표현까지도 쓰셨었는데 과연 오늘도 조심해야 될 재료인지 제철 재료들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약간 좀 독초 고르는 방법. 네, 네, 약간 이건 좀 맛이 같다. 네. 이런 거 먹으면 배탈 내지는 뭐 큰일 난다. 뭐 이런 것들인데요. 자, 그러니까 시장의 반등을 줍니다. 오늘도 반등해서 조금 한시름, 물론 아직 멀었습니다만 좀 봤을 텐데 아직도 그러니까 가망이 없는 종목들이 있어요. 반등에 바로 이런 종목들입니다. 자, 터미널 개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한 3개월마다 이런 것들이 좀 등장을 하는데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성은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작년 연말에는 이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한다 그래서 천일고속, 동양고속 한 종목씩만 갖고 와서 굉장히 많은데 동양고속이 주가가 17만 원 고점 찍고 지금 얼마예요? 2만 5천 원. 이게 무슨 일이 있어요? 여기까지 갈까요? 아예 가능성 없습니다. 저는 제로 다시 저기는 다시 못 간다. 사실 삼성전자가 인수하면 모르겠죠. 뭐 삼성전자도 안 돼. 뭐 엔비디아가 인수하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건 가망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잘못 먹으면 그죠? 동양고속 터미널 재개발. 자, 그 이후에 뭐가 생겨났었죠? 3개월 뒤 이제 봄에 전쟁이 터졌죠. 그러면서 흥구석유 이거 지방에서 주유소 몇 개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이 주가가 뭐 유가 오른다고 올라요? 이게 정유사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뭐 어찌 됐든 간에 그냥 밈처럼 그냥 올라가는 주식들. 이것도 마이너스 60%입니다. 지금 전쟁 오늘 종가 기준이 올라서 60%예요. 이거 여기 기준으로 하면 마이너스 7, 80%입니다. 올라서 이 정도. 지금 또 전쟁 이거 또 사요? 또 물리는 거예요. 당에 한번 당하면 가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찌됐든 간에 흥구석유 전쟁 유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여름쯤이 됐을 때 여름 반팔을 꺼내 입을 때 또 스페이스 X 상장이 있었습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입니다. 자, 올라갑니다. 지금 얼마예요? 마이너스 80%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 말씀 좀 드렸죠. 스페이스 X 상장할 때 못 팔면 다시는 이제 못 판다. 앞으로 팔 기회조차 없다. 그죠? 여기서라도 팔았으면 좀 건졌잖아요. 그래도 한 30%로 mak았잖아요. 손절은요. 지난번에도 이거 설명할 때 그대로 워딩 그대로요.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손절 누가 하고 싶어해요? 그죠? 할 수 있을 때 여기서 마지막 디데이 날 끝. 얘 올라갈 일이 있을까? 얘도 없어요. 스페이스X가 2번 태어납니까? 다시 뱃속으로 들어가요? 아니잖아요. 끝. 그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말씀 좀 드렸죠. 애국 테마. 이거 사면 애국자 됩니까? 아니면 애국자가 이거 삽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진짜 애국심에 이거 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밈처럼 막 이게 올라가는 거라서 따라 사셨을 거잖아요. 그죠? 모나미 이유 자체가 그런 거예요. 반일 테마 대표적인 상징성 국산 브랜드 응원한다. 주가를 누가 응원하면서 삽니까? 그죠? 주가 자, 지난주에 말씀 좀 드렸어요. 지난주에 여기서 마이너스 반토막입니다. 그죠? 자, 다음 볼까요? 애국 테마. 제가 이거 청산가리라고 그랬잖아요. 한성기업. 자, 크래미. 자, 25년간 참정용사 후원했다고 합니다. 사회공헌했다고 해요. 25년간. 주가? 자, 그래서 샀어요? 반토막입니다. 일주일. 이거 올라가요? 아니요. 자, 그러면 주가 부양하려면 주주환원책으로 참전용사 후원하면 됩니까? 유상증자해서 유상증자 목적이 뭐야? 사회공헌. 이게 말이 됩니까? 주가가 올라갑니까? 아니잖아. 이상한 이런 테마주들. 자, NX입니다. 보육기관하고 복지시설에 학생용 학생기구를 지원을 꾸준히 했대요. 가구 만드는 회사니까 좀 했겠죠. 이게 주가가 상한가가 4방 가고 지금 반토막 났습니다. 자,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이런 독초 테마주들은 딱 내 영업이익의 성장성에 도움이 되는지 애국한다고 영업이익 돈 더 벌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스페이스X가 상장해서 우리나라 상장사들한테 매출 규모 확대해주고 뭐 공급 계약 늘려줍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땅 개발한다고 그 회사들을 지분 0.3% 갖고 있는 회사가 언제 개발할지도 모르는 땅의 실적이 좋아집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최근에 광주 반도체 팹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하지 말라고요. 그죠? 뭐 언제 뜰지 삽도 아직 안 뜬 거 당장 좋아집니까? 땅이 주가가 올라갑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테마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당장 지금 또는 수개월 내 정말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고 그 판단이 서면 해보셔도 되는 거 뭐예요? 예를 들어서 로봇, 뭐 광통신 이런 것들은 지금 상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최소한 이 정도는 구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셰프님께서 엄선해 주셨던 제철 메뉴들의 한 주 성적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SGC 에너지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1.9% 증가를 하면서요. 실적 호조를 보였습니다. 이에 힘입어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는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번 주 높은 수익률 기록했던 종목들 무엇인지 확인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HD 현대 마린 솔루션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좀 인상적이었죠. 조선주 가고 뭐 방산주 가고 반도체만 그냥 무조건 갔다 말았다 했잖아요. 네, 이렇게 종목들이 실적주들이 이제 꿈틀꿈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장 조선주에서 좋은 예시가 바로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주가 좀 어려웠지요. 또 이 종목도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캐나다 잠수함 그거 되면 좀 주가 많이 갈 것 같다. 근데 실패했죠. 그죠? 실패했는데 뭐 주가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기대감에 오른 게 있으면 그것만큼 빠집니다. 또 잠수함 기대감 갖다 오른 게 없으니까 빠지지도 않죠. 그죠? 보너스. 그죠? 그런 것들은 보너스인데 보너스는 없었습니다만 말 좀 없어도 많은 겁니다. 이제 데이터 센터 선박 엔진과 관련해서 주가가 이제 쑥 실적 발표 기점을 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2% 정도 수익률 계속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집은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히든 종목 포함해서 지난주 히든 종목 50% 올라간 SGC 에너지 같은 종목 포함해서 이런 자료집 다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제가 뭐 보라 그랬죠? 계속 말씀 좀 드리는 부분. 이게 차트가 있어요. 요새 종목들이. 차트는 뭐 다 저 바닥에 있잖아요. 요새 종목들은 차트 분석되는 종목 거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새는 제가 뭐 보라 그랬죠? 실적. 차트는 거의 별 2개밖에 없습니다. 별 2개, 1개, 3개 뭐 이렇게 실적별. 이거는 고정값이잖아요. 차트는 주가에 따라서 변하는 거고요. 그죠? 수급도 외국인과 샀다 팔았다 하고요. 그죠? 테마는 지금 여전히 AI 인프라 엔진, AI는 여전히 시장의 중심이니까
실적 호조 별 5개짜리 고정 값을 보라. 디폴트 값은 실적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별 5개 종목이 별 5개 값을 했죠. 20%대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이번 주 히어로는 네, 역시 SGC 에너지입니다. 자, 이 종목도 차트가 있었나요? 아니요. 차트쟁이들은 무서워하지요. 왜요? 여기 저점 깨졌거든요. 여기 저점 깨졌거든요. 저점 한 번 깨지고 급락하고 여기 2번 깨졌거든요. 여기까지 빠지는 거 아니요? 아니? 실적이 좋은데 왜? 이건 시장이 빠지는 거예요. 만약에 시장이 지금 코스피가 뭐 다시 9천 막 하고 코스닥이 1000포인트 돌파하는데 얘가 이 모양하고 있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시장 따라서 이렇게 좀 차트 무너지는 것들은 괜찮아요. 그죠? 왜? 실적이 좋으니까요. 50% 넘는 수익률 기록을 했고요. 자, 보세요. 여기도 디폴트 값 실적 별 5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좀 드렸죠. 빅테크 누가 올 거야? 우리 지어놨는데 셀 데이터 센터 지어놨는데 누가 올 거야? 지금 임대사업자잖아 데이터 센터 그죠? 누가 올지는 그거 자체가 기대감이죠. 구글이 올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올지 누가 모르죠. 네, 너무 좋습니다. 여전히 주가 오늘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 이거 별 5개 계속 이어지겠죠. 자, 이런 종목들을 이제는 여러분들 더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50% 수익이요? 지난주 금요일장은 또 제한절 휴장이었잖아요. 4일 만에 50%입니다. 100만 원 투자했으면 50만 원이고요. 1000만 원 투자했으면 500만 원이고 1억 투자했으면 4일 만에 5천만 원 버는 겁니다. 주가가 뭐 조정이나 줬나요? 그냥 3일 동안 그냥 올랐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지수 조정 일단 코스닥이 돌아 나갔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주 종목들 잘 보시고 아마 다음 주도 이런 종목들 몇 개가 또 수익률을 지키지 않을까 그렇게 좀 확인하시면서 이번 주 종목들 매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재료로 만든 요리 역시나 결과가 달랐는데요. 실적이라는 탄탄한 재료를 담은 SGC 에너지. 오늘 상한가와 함께 이번 주 50% 수익을 완성을 하면서요. 주슐랭 3스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한상은 또 어떤 요리들로 채워주실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지금 시장에 딱 맞는 제철 재료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한 3, 4주 전부터 종목을 좀 퍼뜨려 왔죠. 네. 한 6월 달까지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막 반도체만 8개, 7개 있으면 한 6개 종목을 그냥 반도체로만 갖고 왔는데 그 흐름들을 제가 좀 퍼뜨리고 있습니다. 계속 공항 항공도 해보고 그죠? 다른 쪽 종목 호텔도 해보고 그죠? 이번 주도 마찬가지 컨셉입니다. 이번에는 하나가 더 들어왔어요. 2차 전지 그죠? 자, 지금 코스닥이 가야긴 갈 것 같아요. 근데 선수가 없어요. 네, 바이오 좀 어려워요. 지금 잠잠해요. 대장주들이 워낙 깽판을 쳐놔가지고 네 어렵습니다. 투자 심리가 살아나긴 좀 오늘 알테오전이 좀 올라오긴 했으면 좀 어렵죠. 자 그렇다고 반도체주들 글쎄요. 반도체는 좀 가능성이 있어요. 반도체는 여전히 시장의 중심이니까 있는데 2차 전지가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바이오와 2차 전지, 반도체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주가 아까도 말씀 좀 드렸지만 중심을 잡아주는 섹터고 바이오와 2차 전지 2개 중에 하나는 올라가요. 반도체는 시가총액 큰 게 주성 엔지니어링 정도가 한 6위, 7위밖에 안 돼요. 그죠? 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올라가야 코스닥이 간다니까요. 바이오가 갈까요? 2차 전지가 갈까요? 글쎄요. 저는 2차 전지 너무 여기 깽판을 쳐놔서 그죠? 이쪽에 좀 아무래도 심리가 붙을 게 아닐까요? 최근에 블랙록이 우리나라 좀 매수가 좀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ETF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에코프로 지분을 5% 이상 지분 공시했더라고요. 그래서 ETF 물론 블랙록이 에코프로를 좋아서 샀다는 게 아니라 블랙록이 이제 우리나라 ETF를 투자한다는 거죠, 그죠? 지수를 투자한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수를 빨아당기면 에코프로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항이 없는 바이오는 저항이 있잖아요. 저항이 없는 2차 전지. 그래서 이쪽 에코프로가 아니고요. 이 종목은 어찌됐든 AI 데이터 센터, 광통신, 그러니까 빈집털이 할 종목들, 조선 여전히 좋고요. 이쪽 반도체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다방면으로 종목명은 네, 문자 치시고 제 이름 치시고 들어오시면 카톡 이 흐름 QR 코드 찍고 들어오는 것이 방식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번거스러우시더라도 문자로 제 이름 치고 들어오시면 되니까 방법 좀 잘 확인해 보시고 꼭 들어오셔서 이번 주는 좀 이 허기진 배를 제2의 SGC 에너지처럼 좀 큰 수익으로 큰 한 끼라도 제가 채워드릴 테니까 종목 잘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한상 2차 전지까지 담아주셨는데요. 어떤 종목들로 차려졌을지 궁금하신 분들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참여하는 방법 큰 화면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지금부터는 셰프님께서 오늘을 위해서 준비해주신 히든 요리 공개할 시간입니다. 이번 주 한상 히든 메뉴 힌트 지금 바로 열어볼게요. 네, 먼저 첫 번째 히든 종목은 2차 전지 가운데 삼성 SDI의 핵심적인 파트너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히든 종목, 최근 시장의 중심에선 빛, 그러니까 광 관련된 핵심적인 수혜주인데요. 이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셰프님만의 킥이 들어간 이번 주 히든 요리 조금 더 힌트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첫 번째 종목부터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자, 최근에 좀 쿠팡 물류센터 화재도 네. 좀 안타까운 일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압구정 좀 노후화된 아파트 건물에 화재가 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압구정 한양 아파트 화재의 원인이 네. 중국산 로봇 청소기 네. 그거죠, 그죠? 로봇 청소기에 뭐 들어가죠? 배터리? 배터리 들어가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 2차 전지 쪽 뭐 결은 조금 틀리긴 합니다만 청소기에 뭐 배터리 집중적으로 납품하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결은 좀 틀리긴 합니다만 2차 전지는 뭐 로봇이든 뭐 자동차든 가장 큰 게 바로 위험 자체가 바로 화재입니다. 한 네. 번 나면 안 꺼지잖아요. 그래서 이 좀 캡, 그러니까 그거를 좀 보호할 수 있는 좀 시의성으로 2차 전지 반등도 나오고 좀 화재 사건도 조금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이런 경각심적인 측면에서 2차 전지 중에서도 한번 이 화재와 관련한 종목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 기업이 뭐 하는 회사냐면 중대형 각형, 그러니까 뭐 원통형, 파우치형, 각형 있죠. 여기 각형 제일 잘합니다. 뭐 장점이 단점이죠. 워낙 이쪽만 잘하고 고객사가 한쪽이다 보니 매출 제품 포트폴리오나 고객사 포트폴리오가 많지 않다는 건 단점이지만 또 그만큼 한쪽으로 편중돼 있다는 것은 충성스러운 1차 벤더로서 그 회사의 삼성 SDI거든요. 이 기업과 함께 굉장히 끈끈한 이 유대 관계를 갖고 같이 갈 수 있다는 좀 장점도 있습니다. 뭐 주가가 떨어지면 단점이 되고 주가가 올라가면 장점이 되는 거예요. 뭐 그거는 항상 후행정하는 거니까. 어찌됐든 간에 매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캡 어셈블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배터리의 안전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배터리 내부에 폭발하기 전에 열이 받잖아요. 막 뜨겁잖아요. 압력이 상승하면 가스를 외부로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방구 안 끼면 배탈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압력이 상승하면 배가 부글부글 거리면 가스를 외부로 배출해서 폭발을 막는 안정장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 EV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소기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시성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고 전기차 그리고 제일 중요하죠. ESS 배터리에 주로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주목하시면 좋습니다. 소형 원형 CID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새는 무조건 AI로 가야 돼요. 이 소형 원형 CID가 데이터 센터 백업 배터리로 들어갑니다. 자, 다음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 좀 드렸지만 삼성 SDI의 강력한 1차 벤더입니다. 그래서 얘도 그냥 그래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자꾸 따라가요. 오산, 양산, 울산에 공장만 있어서 여기서 삼성 SDI 따라서 가면 될 것 같은데 중국, 헝가리, 말레이시아, 미국 배터리 주요 생산 거점의 법인과 공장. 그러니까 삼성 SDI가 해외 진출을 하잖아요. 미국이 뭐 조지아나 공장이나 어디로 가잖아요. 다 따라갑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이죠. 현지화를 굉장히 좀 빨리 할 수 있고 대응을 빨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업황이 안 좋아지고 둔화되면 그 돈 삼성 SDI가 대줄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좀 설레발을 좀 치면서 계속 쫓아가고는 있는데 이게 독이 될지 실이 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네, 어찌됐든 간에 이만큼 굉장히 끈끈한 충성 관계를 갖고 있다. 삼성 SDI 가면 같이 가고요. 삼성 SDI 떨어지면 같이 떨어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데이터 센터의 이 백업 배터리 유닛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필수 장치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좀 드렸던 소형 원통형 전지용 NCID 이거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다. 여기 데이터 센터에 이렇게 소형 CID가 들어가는 거예요. 고출력 END 배터리의 안전이 필수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도 이거 터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시의성을 갖고 오늘은 뭐 이차전지 뭐 양극재, 음극재도 뭐 에코프로도 있고 뭐 전해질 전액, 뭐 분리막 종목도 많이 있고요. 뭐 파생돼서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안전 일단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특히나 신기술이죠. 좀 더 멀리 가는 차세대 테슬라가 주도하는 이 4680 배터리에도 이미 납품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를 보겠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좀 안 좋아서 작년에 이제 이 2차전지 캐즘 때문에 좀 안 좋아졌는데 400 이게 반도체 캐즘이죠. 2차전지 캐즘이죠. 근데 2차전지 캐즘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어요. 연간 단위로. 그만큼 예, 이 영업이 그러니까 매출에 비해서는 형편은 없죠. 매출에 비해서는 형편은 없는데 이 구조 제품 원가 구조를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1분기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흑자 전환하고 이게 뭐 때문에 전기차가 잘 팔려서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ESS 그죠? 데이터 센터용 매출 비중이 확대됐고요. 그냥 주시면 돼요. 64% 빠져 있습니다. 그죠? 주소 보시고 내일 2차 전지 상승이 아마 한 10% 이상 단기 수익도 가능하니까 내일 오전에 장 초반 시작할 때 매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히든 종목에 대한 내용까지도 살펴보고 왔는데요. 전문가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 히든 종목을 아껴두셨네요.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공간 들어오셔서요.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화면 하단 참고하시고요. 오늘의 히든 요리 힌트 다시 한번 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